제가 이제 법조 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서 30년 뭐 이쪽 저쪽이 되어가고 됐는데요. 판사 생활할 때, 변호사 생활할 때,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법조인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위임 또는 선임했다, 선임한다, 선임하고 싶다, 선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야,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또는 야, 나 이번에 변호사 샀어, 얼마 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실은 그 표현을 듣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약간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낭패감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 변호사 샀다, 변호사 사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변호사를 사는 게 좋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1년에 3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던 시대에 법조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에서 1년에 1600 이쪽 저쪽, 1500 후반대, 1600 초반대 요 정도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법조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5배, 그죠? 내지는 뭐 6배 정도 이렇게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선택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지가 많으면 선택의 어떤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진짜 어느 변호사가 나한테 맞는 변호사고 어느 변호사가 내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랬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팁은 있어요. 첫째, 변호사 사계를 보면은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있죠. 1인, 3인, 5인 정도 또는 10인 정도 구성된 조그만 법률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몇백 명, 그죠? 50명, 100명, 200명, 500명 넘어가는 대형 소면은 빅 로펌이라는 대형 법무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을 조그만 법률사무소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대형 로펌에 맡길 것인지가 일단은 갈라지게 돼요. 거기에는 물론 비용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대형 로펌은 일반적으로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형 로펌의 장점이 있고 조그만 법률사무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법률사무소의 단점이 있고 큰 로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조건 큰 로펌이 좋다, 작은 사무실이 좋다 라고 일도양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가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프고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조그만 동네 병원 갈 수도 있고 대학병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조그만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큰 병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요? 그때 선택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병 상태겠죠. 내 병의 상태가 진짜로 첨단 의료 기술을 요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면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형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은 모든 진료와 치료를 다 대학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레지던트도 계시고, 그죠? 뭐 인턴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분들 현실적으로 의료에 관여하는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동네에서 조그만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는, 치료 경험을,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사장님이신 네. 그 변호사분하고 직접 직접 네. 하고, 그분이 오히려 대형 로펌의 젊은 변호사들보다 네.
소형 많죠. 어소라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어소시에이트 로이어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분들 부분을 좀 보여야 돼서 이것이 진짜로 큰 대형 병원에서 수술할 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진찰하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보여야 되고, 둘째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지식을 제공받고 그래서 해결받아서 도움을 받는 면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는 것,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저도 변호사 시절에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즉 변호사는 카운셀러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전문가니까 법적 지식을 제공해줘서 그 법적 지식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 법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심리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형 로펌보다는 오히려 소형 로펌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세요. 이걸 하나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소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떠나서 대형 로펌이냐 소형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냐 그걸 떠나서 내 사건에 얼마나 철저하게 파고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가더라도 계속 비싼 선임료 지급하더라도 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면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못 쓰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사건에 대해서 올인해 줄 수 있고 모든 신경에 집중시켜 줄 수 있고 기록을 이잡듯이 뒤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짜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나에 맞는 딱 들어맞는 변호사거든요. 그랬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변호사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다든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여러 번 나랑 만나는데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의 진실은 특히 어려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록 속에 자기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들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록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잡듯이 뒤져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인지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아보려고 할 것인지 나의 어떤 그 유리한 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때 거기서 멋진 훌륭한 승리하는 변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어지나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꿀팁을 드린다면 이제 전관이란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뭐 전관 변호사, 전관 법조인 이런 말을 들었고 뭐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전관이 진짜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전관이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이것 가지고서 신문에 사설이 등장할 정도로 그죠? 사설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논쟁거리가 있죠. 전관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판사나 검사 또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다가 나온 분이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받았던 걸 가지고서 익혔던 걸 가지고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그걸 전관 변호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관 법조인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경찰, 전직 국가 위원회 이런 그죠? 금융 기구의 어떤 그 전직 공무원 이런 출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판사님들이 검사님들이 경찰관들이 더 멀리해서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안 하면 수술해볼 경험이 많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기가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진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험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관 변호사들은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고 싶다.
나는 그런 점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관 변호사 가야 되고, 그걸 떠나서 나 진짜로 내 사건에 올인해 줄 변호사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젊은 변호사가 더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건의 성격, 난이도, 나의 관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느 변호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느 변호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건에서는 A라는 변호사가 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A라는 변호사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후회 없는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정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민감한 주제인데.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럼 따로 별도로 아니 시간 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도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신중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